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친구로 지내고 싶으실까요? 저는 제 주변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부자분들은요, 어떤 상황에 집중을 하시고요, 빈자분들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정, 그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때 상황에 집중하는 거랑 감정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내가 굉장히 아끼는 유리컵을 직원이 설거지하려고 가지고 가다가 깨트린 거예요. 떨어뜨려서. 그럼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이때 속상한 짜증나는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야, 그거 네가 얼마나 아끼는 컵인데 그걸 깨트리면 어떡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상황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다쳤어? 어디 봐봐, 에이 조심 좀 하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상황은 다 벌어졌고요, 컵은 깨졌죠. 감정을 내세운다고 해서 깨진 컵이 다시 원상복구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정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컵을 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직장 상사가 감정적으로 막 뭐라고 하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내가 저 사람의 기분을, 감정을 상하게 했구나, 이런 큰 실수를 범하다니 앞으로는 철저하게 주의해서 저 사람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노력해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컵을 깬 건 미안한데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그런데 컵이 다시 붙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보통 후자 아닐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컵을 깼는데 자신이 아끼는 컵은 뒤로 하고 내가 다쳤나 안 다쳤나 놀란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 갑자기 그분 뒤에 막 후광이 이렇게 쫙 펼쳐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면 깨진 컵은 돌이킬 수 없어도 사람의 마음은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별로인 사람보다 우리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저절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정이 아닌 상황에 집중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친구로 지내고 싶으실까요? 저는 제 주변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보니까 감정보다는 상황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감정보다는 상황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막상 어떤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 머리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욱 해가지고 감정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부자분들은 보니까 감정이 먼저 나오지 않게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훈련이 뭐냐? 뭐 특별하고 대단한 훈련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것 뿐이에요. 감정이 아닌 상황에 집중을 하자. 감정에 집중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상 하고 사시는 거죠. 사람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보통은 감정이 먼저 나와서 상대의 가슴에 원치 않았던 화를 팡 하고 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상황, 감정, 나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만 해보셔도 부자가 되는 길에 조금은 가까워지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겪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행사를 한 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지인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행사하는 건물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래서 옆 건물에 주차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고, 저는 그 옆 건물 주차 관리원분께 바카스도 한 개 드리고 인사도 드리면서 저희 손님들 오시면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놨었죠. 그렇게 행사를 시작했고 행사를 잘 마무리했죠. 그리고 제 지인분에게 옆 건물에 주차는 편하게 잘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곳에 주차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주차 준비 잘 해놨는데 왜 굳이 먼 곳에 주차를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차 관리원분이 글쎄 막 잡상인 취급하면서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차 빼세요, 차 빼요,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막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저한테 전화하시지 왜 전화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이 뭘 전화를 해요. 영일 씨 행사하느라 바쁠 텐데 나는 그냥 뭐 주차할 곳이 필요했고 주차할 곳은 어플로 찾으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바쁜 사람한테 전화합니까? 전화해봤자 영일 씨랑 나랑 어플로 같이 주차장 찾았겠지 뭐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먼저 여쭤보지 않았었더라면 그분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입장 바꿔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냐, 주차장도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해놓냐, 이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일절없이 영일씨도 영일씨 노력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 뭐 어쩌겠습니까? 일부러 당신이 나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 않냐, 난 주차할 곳 찾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저는 그분의 팬이 되었습니다. 정말 찐팬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만 하면 맞아 그리고 그분이 무슨 실수라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저한테 감정적으로 막 뭐라고 했었더라면 물론 제가 실수한 거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는 했겠지만 저는 그분의 편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나도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같은 거 종종 나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나죠. 시간 날려, 귀찮아, 돈 나가, 얼마나 별로입니까? 그래갖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야 이 사람아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사고 났으니까 서로 안 다쳤냐 물어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빨리 보험 처리해가지고 이 상황에 집중해서 잘 처리하는 게 낫죠. 굳이 화낼 필요는 없다. 화를 내봤자 서로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막 감정 소비하고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감정은 소중하니까. 내 감정은 내가 지키는 거죠. 자, 감정이 아닌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